안녕하세요. 강남론던치과 이창규 원장입니다. 오늘은 라미네이트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라미네이트는 얇은 판을 말합니다. 치과 영역에서는 도자기로 얇은 도자기 판을 만들어 치아에 붙이는 치료를 말합니다. 여자분들이 인조 손톱을 예쁘게 붙이는 방법과 비슷합니다. 인조 손톱과 다른 점은 치과 라미네이트는 치아를 좀 삭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붙이게 되면 라미네이트 두께만큼 치아가 두꺼워지므로 도자기 판의 두께만큼 치아를 얇게 삭제하게 됩니다. 삭제량은 보통 0.5에서 1mm 정도인데 요즘에는 기술이 좋아져 더 얇게 삭제하기도 합니다. 그림을 보면 치아의 옆면 사진인데 점선만큼 치아의 바깥쪽만 삭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삭제한 만큼 얇은 도자기 판을 만들어서 치아에 붙이게 됩니다. 일종의 치과 보철물인데 보철물 중에 치아를 가장 적게 삭제하므로 심미치과 영역에서 치아를 예쁘게 할 때 사용합니다. 교과서상의 정의로는 치아의 바깥쪽만 깎는 보철 치료이며 치아의 크기, 모양, 색을 바꿀 때 사용합니다. 라미네이트에 대해서 정리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그리고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라미네이트가 급속 교정과 같은 말일까요? 몇몇 치과에서 급속 교정이라고 광고를 하고 실제로 가보면 시술 방법이 라미네이트인 경우가 있습니다. 급속 교정이라는 용어는 치아를 움직이는 방법으로 치아 교정인데 치아를 빨리 움직이는 교정이라는 말입니다. 라미네이트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치아를 삭제하고 도자기 판을 붙이는 보철 치료입니다. 치과에서 라미네이트의 단점인 치아를 삭제하는 사실을 감추기 위한 상술인데 혼동하지 않으셔야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급속 교정은 치아를 깎지 않고 치아를 움직이는 치료이고 라미네이트는 사진과 같이 치아를 얇게 삭제하고 하는 일종의 보철 치료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죠. 이 사진에 나오는 보철물이 과연 라미네이트일까요? 이 방법은 라미네이트가 아니라 크라운이라고 해서 라미네이트에 비해 삭제량이 월등하게 많은 보철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라미네이트는 치아의 바깥쪽만 얇게 삭제하는 방법입니다. 치과에서 치아 삭제량이 많은 것을 감추기 위해 크라운을 라미네이트로 혼동시키고 있습니다. 라미네이트 치료를 원하셨다면 반드시 라미네이트로 치료를 받으시고 치아 삭제량이 많아서 크라운을 사용해야 한다면 반드시 충분한 설명을 들으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라미네이트는 얇은 도자기판이고 크라운은 치아 전체를 감싸는 치아 삭제량이 많은 보철법입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방법이 정말 라미네이트인지 아니면 크라운인지 정확하게 구분해서 설명을 들으셔야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모든 경우에 무삭제 라미네이트가 가능할까요? 무삭제 라미네이트는 라미네이트를 하면서 치아를 깎지 않고 한다는 뜻입니다. 일부 치과에서 모든 경우에 치아를 깎지 않고 무삭제 라미네이트를 한다고 광고하고 있는데 사실은 모든 경우에 무삭제 라미네이트가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무삭제 라미네이트는 치아의 크기가 작거나 치아 사이에 공간이 있는 일부 극히 드문 경우에만 사용 가능한 방법입니다. 이 사진과 같이 측절치라고 작은 앞니가 있는데 크기가 작고 그리고 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무삭제 라미네이트가 가능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모든 경우에 최소 삭제 라미네이트가 가능할까요? 이 역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치과에 따라 어느 치과에서는 최소 삭제 라미네이트가 가능하고 어느 치과에서는 치아를 많이 삭제하고 라미네이트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치아의 상태에 따라 최소 삭제가 가능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일부 치과에서 미니쉬, 미니컷, 다빈치 등등의 이름으로
라미네이트를 포장해서 라미네이트가 아닌 특별한 방법 같이 말하곤 하는데 모두 같은 라미네이트입니다. 치아가 고르게 배열되어 있어 치아의 크기, 모양, 색을 조금 바꾸기 위해서라면 최소 삭제 라미네이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치아가 비뚤비뚤하다면 어느 치과에서도 최소 삭제 라미네이트는 불가능하고 치아 삭제량이 사진과 같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앞니 교정을 한 후 치아를 고르게 하고 라미네이트를 하는 것이 유일한 최소 삭제 라미네이트의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원데이 라미네이트가 항상 좋은 치료법일까요? 요즘에 캐드캠이라는 방법이 개발되어 당일 라미네이트를 제작하는 방법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분을 떠서 정밀하게 제작하는 기존 수작업 라미네이트 방법에 비해 정밀도가 떨어집니다. 또한 치아의 배열이 좋은 경우 간단한 라미네이트라면 어느 정도 문제가 없지만 치아가 비뚤비뚤해서 치아 삭제량이 많은 경우라면 보철 외에 치아의 건강을 위해 신경치료나 잇몸치료, 잇몸 절제 등 여러 과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제작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기존 방법도 임시치아를 정석껏 제작해 드리므로 일상생활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저희 치과에서는 당일 라미네이트는 하지 않고 맞춤 라미네이트만 하고 있는데 치과에 2, 3회 방문하시면 되고 일주일이면 됩니다. 중간에는 항상 임시치아를 하게 되니 일상생활에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오늘은 라미네이트가 어떤 치료인지 소개해 드렸고 몇 가지 질문을 통해 라미네이트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